또 2023년에 북미 지역 해양 생산설비 1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계약이 2조짜리예요. 네, 오늘 삼성중공업입니다. 어제 실적이 나오고 오늘 떡상을 해줬죠. 거래량도 오늘 엄청 들었어요. 외국인은 올해부터 더 증가세를 보여줍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HD 한조에 다 올랐죠. 이거는 제조업 지도에서 한번 보여드렸던 순위죠. 글로벌 조선사 순위, 그러니까 2023년 1월에 발표된 기준으로 1위가 삼성중공업이라는 거. 이게 몇 년간 계속 1위를 했던 게 아니고 2020년 들어와서 우리나라 조선주가 중국 조선주를 역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주식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되게 못 갔잖아요. 그때 우리나라 조선 파이들 다 중국이 뺏었으니까 되게 사양 산업이었다가 이제 살아난 거죠. 뭐 여기서 보면 삼성중공업 1위라 나오는데 또 어떤 자료에서는 현대중공업이 1위다, HD 한조회가 1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둘이 박빙이야, 박빙 점유율이. 그 다음에 3번 하나오션이 하나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한 거죠. 이것도 그 선박 어떤 게 LNG선이 어떤 거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알면 좋으니까. 또 유조선은 이 탱커선에 포함이 됩니다. 가스를 나르는 선은 또 가스선입니다.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제일 좀 막 다뤄도 되는 선박. 그냥 상온에 건져다가 크게 습도나 온도 조절이 필요하지 않은 선박은 벌크선 정도입니다. 그리고 컨테이너선도 나름 온도 조절이 필요한 게 완제품, 식품 같은 것들, 우유나 냉장으로 보관해서 가야 되는 것들 그런 거는 벌크선에 싣는 건 아니고 컨테이너선에 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쪽 탱커선, 가스선, 컨테이너선 특히나 삼성중공업이 이 LNG 가스선을 많이 수주받은 거고 컨테이너선도 수주를 많이 받았고요. 탱커선도 많이 수주를 받았습니다. 벌크선은 중국이 수주를 많이 받아요. 여기서 제일 돈이 안 될 거예요. 막 만들어도 되는 선박이라서.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이 하는 게 드릴십 시추용 선박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 다트 들어가 보면 뭐 해양 플랜트 부분, 해양 생산 활동 부분 이런 것도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이 시추용 선박도 파는 부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한국이 벌크선은 별로 안 맞죠? 돈 안 되는 거는 굳이 안 맞는다. 옛날에는 중국이 이런 돈 되는 것도 돈 안 되는 것도 중국이 거의 다 점유했다면 한국이 이제 돈 되는 거 다 맡아요. 벌크선 빼곤 다 맡네요. VLCC 이게 유조선입니다. 삼성중공업 카타르선을 올해 들어서 더 수주받았다는 겁니다. 카타르에서 LNG 선박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거기가 천연가스를 많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한 천연가스 LNG 선박에 실어서 갖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카타르 선박을 2021년에 18척을 발주받은 적이 있어요. 이번에 15척도 발주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만 해도 이게 4조 넘는 규모 계약이에요. 근데 보통 한 번 이렇게 묶음 계약을 한다고 해도 뭐 2조 원 규모 계약도 되게 큰 건데 한 방에 거의 4.6조 원이면 거의 5조 원 가까운 계약인 거잖아요. 이거 되게 큰 계약인데 이 뉴스가 나왔을 때 별로 안 움직였어요. 삼성중공업. 이제서야 움직이는 거죠. 사실 이거 전 이 뉴스 나왔을 때 이미 엄청 그때부터 떡상을 했어야 됐다 보는데 그래서 삼성중공업 지금 현재 LNG선 수주 잔고 90여 척이나 이제 계약을 한 방에 4.6조 원 따냈다 해도 이 돈을 현금을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나눠서 받는 거잖아요. 90여 척의 현금을 앞으로 더 받을 현금으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월에는 그리스에 TMS 카르디프 가스로부터 암모니아 운반선 2척을 계약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하나 계약에 뭐 1조가 안 되는 계약도 많단 말이에요. 이거는 3천억 원 정도의 계약밖에 안 되는데 카타르 LNG선은 진짜 큰 계약을 따낸 거죠. 우리나라가 LNG 선박 수주를 그럼 왜 많이 받냐? 좀 기술력이 다르다는 거죠. 한국 조선사는 공간 효율이 훨씬 더 많이 나긴 하죠. 빈 공간 다 활용해서 LNG 꽉꽉 채워서 운반하죠. 멤브레인 화물창이어가지고 그래서 고도의 기술력 프랑스 GTT사의 기술력을 써가지고 여기한테 뭐 로열티도 주긴 하겠지만 그래도 고도의 기술력을 써서 선박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시장에서 경쟁률 높다는 거. 국가별도 선박 수주에 2022년 기준입니다. 지금은 더 많이 받을 거예요. 2023년 또 4년 들어서 또 받은 게 더 늘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 이거는 이제 다트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거는 아까 말했던 그 시추하는 선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륙붕 있는 해양 지역은 자원이 좀 묻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거기 바다 위에 선박을 띄워놓고 그 선박 깊숙이 시추 장비를 집어 넣어서 시추하는 거예요. 해양 시추를 하는 거죠. 그런 해양 시추 선박도 삼성중공업이 합니다. 근데 그런 거 빼고 그런 거 해양 플랜트 빼고 선박 부문에 대한 시장 점유율만 봤을 때는 HD 현대 그러니까 HD 한조에 점유율이 좀 더 높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해양 플랜트 다 합치면 삼성중공업이 높다고 여겨집니다. 하나오션도 이렇게 점유율 나와 있는데 하나오션이 2022년에 좀 수주를 많이 받았었네요. 그럼 삼성중공업이 주로 어떤 거 생산하냐? LNG선 제일 수주 많이 받고요. 그 다음에 컨테이너선, 유조선 순으로 수주 받는 거. 기타 해양 설비가 해양 플랜트를 위한 선박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매출 추이 여기 조선이랑 해양 그 컨테이너선, 유조선, 뭐 LNG선, 조선이고 해양은 해양 플랜트 이거 다 합쳐서 매출이 거의 매출의 8할이 다 이쪽에서 나옵니다. 토건 이쪽 부분은 지금 삼성 파운드리 건설 현장 평택에 그 건설 현장이 지금 삼성물산만 맡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 삼성 엔지니어링도 맡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삼성중공업이 맡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 부분 조금 포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매출이 진짜 많이 늘긴 했어요. 네, 거의 8조예요, 8조. 이번에 매출 8조 냈어요, 삼성중공업. 그리고 영업이 계속 적자였다가 이번에 영업이 흑자 냈습니다. 수주 잔고 많이 남았죠? 이만큼 더 돈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선박 같은 경우 이제 기선고로 진행되는 게 많아서 일정 부분 짓고 나서 돈 받고 돈 안 주면 멈추고 또 돈 받으면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변동 추이하면서 가격이 제일 많이 쳐주는 게 LNG선. 삼성중공업이 LNG선을 많이 수주를 받으니까 그래도 비싼 거 수주 받긴 하네요. 물론 LNG선이 비싼 만큼 그 비용도 많이 나갈 거예요. 그 LNG선 그 GTT라는 프랑스 회사한테도 기술 라이센스료도 주긴 해야 되니까. 주요 계약들을 이것도 다트 보면 나오는데 이제 굳이 비교하면 삼성중공업이 2022년에 진짜 많이 따내긴 했어요. 2022년 자체가 하락장이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따냄에도 불구하고 별로 못 갔다가 2023년 초반에 좀 간 거잖아요. 이렇게 2023년에 좀 따낸 것들도 이제서야 좀 반영돼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왜냐면 이런 게 뉴스로도 나오긴 하지만 뭐 제대로 사업보고서 발표될 쯤에는 실적 발표쯤에 나오니까 배 계약 맺은 것만 봤을 때 좀 50척 넘게 계약을 따냈었고 2023년에는 30척 넘게 계약을 따냈는데 근데 이게 배가 아니어도 2023년에 말에 북미 지역 해양 생산설비 1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하나 계약이 2조짜리예요. 그러니까 배는 한 척에 뭐 3천억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3-4척이야 1조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해양 생산 설비 하나 따내면은 기본 조단이에요. 조단이. 이런 거를 이제 삼성중공업이 잘 따낸다는 게 저도 해양 시추로도 그러니까 선박 외적으로 앞으로 해양 시추가 계속 더 늘어나고 거기서 또 삼성중공업이 발을 얹을 수 있다면은 그런 부분에서도 좀 유망하게 보는 겁니다. 2024년 전망 이거는 삼성중공업 뭐 사이트 들어가서 IR 자료 또 찾아보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2023년 실적이 어제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게 매출이 8조가 됐어요. 근데 이전에는 매출이 5조대, 6조 될까 말까였는데 7.9조, 8조를 헐쩍 뛴 거고 2024년 통틀어서는 거의 매출 10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2년 들어서서 특히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초반에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조선 수주 엄청 들어온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리나라 은근히 산업군들은 수혜받는 게 많아요. 이제 1, 2월에 이미 신규 수주 좀 받은 게 있다. 이게 3월에 나온 IR 자료기 때문에. 그리고 LNG 선박 이만큼 또 수주 잔고 남았다는 거는 이만큼 특히나 200억 불이면은 LNG 선박만 해도 한 25조 정도 더 돈 받을 거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슬쩍 보면 매출 그러니까 거의 8조 나왔어요.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이 됐어요. 계속 적자였다가 그러면 뭐 2022년부터 이미 계약은 엄청 늘었는데 왜 그때도 적자였냐? 계약을 따낸 거랑 돈을 받는 거랑 또 달라요. 계약은 따냈지만 그게 인도를 2027년까지 한다, 2028년까지 한다. 그럼 그때 나눠서 받는 거기 때문에 돈을 그래서 계약을 따내도 바로 흑자 전환이 힘든 거고
또 순이익은 아직 적자긴 해요. 내년에는 흑자 되겠지 합니다. 우리나라만의 GTT 기술, LNG 선박 기술을 만들면 그때는 마진이 더 남겠지 합니다. LNG전 유럽 같은 데도 이제 LNG 수입해서 써야 돼요. 원래는 러시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독일이랑 프랑스 이런 데 다 연결이 됐었으니까 그 파이프라인으로 그 기체 천연가스 수송 받아서 썼으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못 쓰게 미국이 이제 러시아 왕따 시키잖아요. 그만큼 미국의 LNG, 카타르 LNG, 중동 그 밖에 LNG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들의 LNG는 또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액체화 시켜서 선박으로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는 LNG 선박이 많이 돌아다닐 필요가 없었어도 러시아 전쟁 이후로 LNG 선박들이 엄청 필요성이 되게 높아진 상황입니다. 삼성중공업이 LNG 선박을 수주 많이 받으니까 오늘 LNG 선박 위주로 보지만 다른 조선사 입장에서는 뭐 컨테이너선 이런 것도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이제 글로벌 이커머스 되게 지금 발달하고 있잖아요. 직구 엄청 성행하고 이러면 또 컨테이너선도 수요가 늘 수밖에 없어요. 삼성중공업이 컨테이너선도 수주를 받긴 합니다. 유조선도 좀 노후선들이 많아서 이거를 또 신규 선박으로 교체할 때 삼성중공업한테 수주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거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FLNG 발주도 되게 확대될 걸로 전망합니다. 저도 해양 생산 설비가 삼성중공업이 좀 강한 것 같아서 지금으로부터 딱 3달 전에도 북미 해양시추 설비 계약을 따낸 거고 2023년 12월에 그리고 LNG 밸류체인 또 삼성중공업이 올인원이다라는 걸 또 자랑합니다. LNG 선박 수주만 받는 게 아니고 삼성중공업이 하려는 게 LNG 벙커링선도 하려고 합니다. LNG 선박은 말 그대로 외국에서 LNG를 운반해 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근데 그 LNG 선박이 연료는 또 LNG로 굴러간 선박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LNG만 운반하는 걸 떠나서 버스도 천연가스 버스들 많은데 선박도 천연가스 원료로 해서 돌아가는 애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선박 자체가 LNG 연료를 필요를 할 때는 이건 LNG 벙커링선이 또 필요합니다. LNG 벙커링. 그동안은 벙커링선이 없어서 LNG를 이렇게 수송해서 왔어도 막상 그 자리에서는 삼성중공업의 거제 조선소나 하역장 그 자리에서는 LNG 천연가스 주입이 힘들었는데 벙커링선 옆에 스탠바이 돼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LNG선 연료 주입이 가능하다. LNG 벙커링선도 지금 삼성중공업이 하려는 바고 이렇게 하면 또 비용 절감이 된대요. 그러니까 삼성중공업도 이제 비용 절감하려고 올인원 더 강화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좀 부가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제조업에 이런 스마트 시스템을 섞어버리면 부가가치가 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율운항 선박 기술 선점 추진하겠다. 선박도 자율운항으로 간다. 세계 최초로 실제 해상에서 2척의 자율운항 선박이 서로를 인지해서 자동 회피 성공했다. 남중국해 자율운행 해상 실증 성공. 이게 자율운항 시스템을 섞어서 팔면 더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로드맵으로는 2030년까지는 무인 자동화 선박으로 하려는 게 목표는 이렇다. 그리고 뭐 선종별 시장 점유율 나왔는데 삼성중공업이 진짜 가장 탑티어는 뭐예요? 드릴십이에요. 해상시추가 넘버1이에요. 옆에 있는 게 넘버2라는 거잖아요. 해상시추 쪽 볼 거면 삼성중공업을 보는 거고 LNG선, FSRU 이런 거는 HD 한조회랑 비등비등 이렇게 나오고 한조회랑 크게 뭐 차이 나진 않네요. 컨테이너선, 유조선 비등비등하게 박빙 자리 싸움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런 흐름이니까 더 한국의 조선산업 더 수혜 받을 수도 있겠다 보는 거예요. 바이든이 중국 조선 보조금 주목한다 이거는 중국 조선 때리려고 이제 조사 들어간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자국의 조선산업 살리려고 불법 보조금 줬다 그러면 그걸로 또 바이든은 관세 공격 때리거든요. 근데 미국은 중국 조선을 왜 때릴까요? 이 조선하는 데가 결국에 잠수함이랑 호위함, 구축함, 군용선박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는 데는 하나오션. 근데 이제 중국이 2019년에 거대 조선사 2개가 합병을 했다. 그러고서는 군용 잠수함이나 군용 선박 만드는데 힘쓴다. 이거를 이제 미국한테 들켜가지고 미국이 더 때리는 거예요.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 LNG 벙커링 사업도 한다. 삼성중공업. 벙커링은
LNG 수송 선박한테 LNG 연료를 주입해주는 선박이라 보시면 돼요. 삼성중공업이 LNG 벙커링을 위한 사업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LNG 운반선 같은 데다가 천연가스 직접 공급할 수 있는 거죠. 벙커링 선이 있으면. 그동안 LNG 벙커링 사업을 못했을 때는 LNG 공급을 외부에서 뭐 한국가스공사 터미널에 보내서 연료 수열 받고 이래야 됐었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목표 주가 12,000원을 제시한 데가 DS 투자증권에서 3월 6일에 매수 의견이랑 뭐 12,000원을 얘기했다곤 하는데 바로 사라고는 저도 못합니다. 눌림목에 사고 싶다면은 이평선 닿을 때를 때려야겠죠. 근데 진짜 장기적으로는 12,000원 그 이상도 봐요. 그리고 해양 시추 시장도 지금은 안 커요. 왜 그러냐. 2020년까지는 안 컸어요. 영국만 해도 북해가 있는데 해상 시추를 안 했단 말이에요. 유럽이 친환경 한답시고 영국만 해도 10년 동안 원유 시추를 안 했어요. 근데 러시아 전쟁 이후로 원유 시추 들어갔다고요. 영국도. 거기가 다 해상 시추죠. 노르웨이, 영국이 다 해상 시추하는 거예요. 그쪽 주변에 바다 끼고 있어가지고. 아무튼 전쟁이 하나의 기점이 되면서 해양 시추도 안 하던 데가 하고 있어요. 유럽이 시추 같은 거 안 하고 그냥 러시아 천연가스 갖다 쓰고 했는데 러시아 거 못 쓰게 하니까 본인네 자원 채굴 들어간 겁니다. 얘네 자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 그리고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 국내 조선업 왜 유망하게 보냐? 중국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이 견제하죠. 단순히 중국이 배 팔아먹는 걸 떠나가지고 조선 기업들이 군용 호위함, 뭐 항공모함 이런 것까지 만들어 버리려 하니까 미국이 견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중국 조선업 때려주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반사 수혜 받을 거 기대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이커머스 계속 성장하고 있어서 직구 열풍이 사라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를 떠나가지고 쿠팡만 해도 쿠팡 직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거 직구로 사는 지금의 상황. 이런 게 또 물동량을 더 활발히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컨테이너선 수요를 늘릴 수 있는 거고 또 석유 운반선, 가스 운반선 이런 거는 러시아 석유 가스 상한제 이게 종국적으로 갈수록 러시아 석유랑 가스를 더 점점 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유럽이 러시아 석유 가스 한 40% 의존한다면 내년에는 30%만 의존해야 되고 내후년엔 20%, 내내후년엔 10% 종국적으로 0으로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석유가스 갈수록 더 많이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의 운반량은 매년 더 증가되겠죠? 파이프라인 연결 안 된 데는 뭐 다 액화 천연가스 운반해서 갖다 파는 거죠. 자유무역 규칙 하에서는 보조금 뿌리는 게 좀 비겁한 행위인 건데 그거 지금 미국이 다 허락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국가가 돈 뿌리면서 공장 세우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공장 세우는데 흙으로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철 필요하죠. 공장 세우는데 들어간 에너지들 다 석유 가스에서 나오는 거고 철강, 시멘트 다 수입해서 가져와야겠죠. 그만큼 원자재랑 에너지 물동량도 증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거예요. 금리가 높아도 기업은 돈을 엄청 쓰고 있는 거예요. 왜냐? 국가에서 돈 뿌려주니까. 그러니까 개인들은 지갑에서 돈 안 꺼내도 정부랑 기업이 돈을 엄청 쓰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상 시추 산업 계속되는 성장 이게 러시아 전쟁 일어나면서 러시아 석유, 러시아 가스 이제 갈수록 쓰면 안 된다 그랬죠? 특히 유럽이 러시아 거 많이 사줬는데 그 유럽을 상대로 미국이 팔아먹는 겁니다. 미국이랑 카타르, 미국이랑 같은 편인 천연가스 생산국들이 팔아먹는 거고 그래서 친환경도 지금 죽은 거예요. 미국도 이때를 기회로 석유랑 가스 또 신나게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